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살아왔는데요. 나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기만하고 사람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빠, 식당을 갑자기 접게 됐다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됐다. 네 오빠랑 언니들도 다 반대하기만 하고 하나같이 이 아빠 건강 걱정하는 것들은 없더구나. 자식들을 애써 키워봤자 헛되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 어떻게 아파진 이 애비 모시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다들 놀라서 그런 거겠지. 아빠 건강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나도 아빠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가 나 모시기라도 할 거냐? 지금 박서방이랑 같이 살면서 좁은 집에서 형편도 빠듯하다며. 박서방이 그래도 나한테 사업 도움 받고 빚진 게 있으니까 어쩌면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만. 남편 뜻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빠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나랑 언니, 오빠들은 물론 남편까지 도와준다고 애썼잖아. 그 은혜 이제 나라도 갚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나 돌보겠다고 빈말하는 놈들도 없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너는 그래도 아빠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많이 놓이는구나. 고맙구나, 우리 막내딸. 아빠 건강 회복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모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받은 도움이 있는데 설마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래, 박서방 솔직히 사업할 깜냥 아니라고 내가 말하면서 지원 못 해준다고 할 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잖니. 그래서 몇 천만 원이나 쾌척해줬는데 이제 와서 외면하면 사람도 아니지. 하지만 내 딸 기억해 두거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해. 그때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니까 말이다. 아빠 많이 상심했었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몇 없었다며? 10년지기 친구라는 것들도 다들 자기 사정만 힘들다고 할 뿐 나서서 한 푼이라도 보태주는 애들이 없더구나. 나는 지들 힘들다고 할 때 돈도 빌려주고 어떤 때는 거저주기도 했었는데 내심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상심에 잠겨있는 아빠의 말을 듣자 건강도 잃고 사업도 망한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었는데요. 서울의 중심가에서 큰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아빠는 건강의 악화 문제로 사업을 접게 되었고 투자한 것까지도 실패하게 되었다면서 저와 언니, 오빠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다들 난리가 났고 그런 아빠를 외면했습니다. 5명이 넘는 언니들과 오빠들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그런 가족들의 반응보다도 더욱 매정하게 느껴진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모시면서 당분간 내가 건강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어쩌라고? 나도 의류 쇼핑몰 한다고 바쁜 사람이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데 집에서 장인어른 눈치나 보라고? 아빠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된다니까. 자기야, 개미 새끼 한 마리만 집에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 심리야. 그런데 개미보다 훨씬 덩치 큰 장인어른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장인어른 사업 망하고 건강 잃으신 거는 물론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남의 집에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자기야, 잘 생각해봐. 응?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자기자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신경을 써봐. 솔직히 당신이 그동안 받은 도움을 생각해봐. 은행에서도 대출 안 된다고 할 때 급한 돈 빌려주고 당신 챙겨줘서 사업 회생시켜준 사람이 우리 아빠야.
그런 아빠를 당신이 지금 외면하겠다는 거야?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당장 나도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처지잖아. 그런데 장인어른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와준 아빠를 버리겠다는 거잖아. 야,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하자. 너 가족들이 다 장인어른 버렸다며. 네 언니 오빠들 하나도 돌보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굳이 착한 척 할 필요가 있어? 막말로 물려받을 거라도 있으면은 착한 척 할 만 하겠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게다가 너랑 나랑 이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 솔직히 난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어. 당신 사업 돕겠다고 내가 대출까지 해서 당신 도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부부 사이인 것 때문에 괜히 당신도 피해받을까봐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빠도 못 돌보겠다. 빚도 같이 못 갚겠다. 당신이 대체하는 게 뭐야? 돈을 벌잖아, 돈을.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태클만 걸어? 너는 왜 내 인생을 자꾸 고달프게 만들려고 그래? 결혼한 5년 내내 너랑 살면서 속이 뻥 뚫린 기억이 하루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 지치게만 하는지 몰라. 당신이 날 지치게 했잖아. 의류 쇼핑몰 그거 한답시고 나한테 대출하게 만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아빠 도움까지 받은 거잖아. 그럼 은혜를 갚아야지. 이제 와서 아빠 버리겠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랑 이혼해서 빚까지도 모르는 채 하시겠다? 당신이 정말 사람이니? 내가 다 설명했잖아. 혹시 내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 상황이니까 이혼하는 게 좋다고. 이런 문제를 부부가 신뢰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이혼이라 이거야? 당신이 파산을 하건 내가 파산을 하건 둘이 갈라서는 게 답이냐고. 함께 극복해야 되는 게 답 아니고? 우리 영리하게 생각을 하자. 둘 다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왜? 누가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 도와준답시고 빚보증 서지 말라고 하잖아. 연대 책임으로 같이 죽느냐 아니면 저쪽이 죽더라도 나는 사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일이지 않나? 너가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아버님만 싸고 돌면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아빠 문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 당신이란 사람한테 실망이야. 남자도 아냐, 당신은. 그래, 나도 더 얘기하기 싫어. 닥치고 그냥 이혼 도장이나 찍자고. 어휴, 답답해. 너 설득하는 거 이제 나도 지쳤다고. 그렇게 남편은 얘기를 하던 도중 화를 내면서 이혼이나 하자고 결론을 멋대로 내려버리더군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믿고 대출까지 했었던 저였지만 많은 빚이 생긴 데다 몸이 아픈 아버지까지 돌보게 되어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집 하나는 건사하게 해주겠다면서 그리 넓지 않은 집에 아버지와 저를 살게 하고 본인은 사업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했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빤한 상태였던 데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인지라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더군요. 박서방, 아니 그 자식이 언젠가는 너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볼 때부터 약삭 빠르게 눈을 굴리는 것이 관상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빠도 참. 자꾸 그렇게 전 남편 욕하면서 나 위로해 줄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고 내 탓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야. 그래, 그래도 좋게 생각하렴. 인간이 바닥을 찍었을 때야 본성이 나온다고 하지 않니? 그 자식 본성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지. 네 언니 오빠들만 봐도 그랬고 차라리 이렇게 끝맺는 게 잘된 일이다. 아빠, 다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오전 오후에는 아빠 돌보다가 저녁에는 식당 일을 할까 싶어. 괜찮겠니? 힘들 텐데. 그동안 주부로서만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일 안 겪어봤고 사람 보는 눈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빠가 사업 잘한다는 것만 믿고
그저 귀하게만 자란 막내딸이잖아. 나도 이제 좀 더 강해져야지. 식당 일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조금 더 쉬면서 찬찬히 알아보지. 그러니 요즘 직업 훈련 같은 것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전공하지 않은 오빠랑 언니들도 식당 물려받겠다고 나설 때 있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나도 뭐 배워서 못할 거 없지 않을까? 또 아빠가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일벌레 빨리 되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니까 일단 일부터 시작해보고 아빠가 말한 쪽으로도 생각해볼게.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못나서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아니야. 아빠가 솔직히 어떻게 망했는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서 언니들이랑 오빠들이 화냈었잖아. 나도 많이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힘든 순간에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나도 남편이랑 우여곡절이 많았어. 이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묻는데 그런 거 다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막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할 게 뭐야? 사업 실패한 게 뭐 또 미안할 일이라고? 그동안 엄마 없이도 우리들 부족함 없이 키워줬잖아. 그게 대단한 거지. 언젠가는 너한테 편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요. 이 아빠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하여튼 아빠도 참. 그렇게 저는 아빠를 돌보는 한편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언니와 오빠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따져봤지만 본인들 먹고 사는 형편이 힘들다면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많이 씁쓸해하셨는데요. 이런 와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헤이, 전 와이프. 우리 이쁜 자기. 아무래도 집을 빼줘야 되겠어. 집을 빼달라니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돈이 필요하거든.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때 딱 기회를 붙잡아야만 모두가 잘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남자가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하는 거야? 그리고 전에도 말했잖아. 침몰하는 배에 같이 빠지느니 누구라도 사는 게 낫다고. 망해가는 사업 살리겠다고 집 팔고 나면 나랑 아빠는 어떻게 사는데? 아니, 이번엔 정말 잘 풀릴 수 있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너 그리고 솔직히 나랑 살면서 주부로서 한 게 뭐 있냐? 네가 남편 기 살려주고 내조 잘하고 했었으면 이미 성공했어. 그런데 너가 주부로서 일하면서 딩가딩가 놀기만 하고 나태하니까 나도 기운을 못 받아서 망한 거 아냐. 따지고 보면은 네 탓이 90% 이상을 넘는다니까. 기가 막혀서. 할 얘기가 그게 다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받은 거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집마저도 넘겨주고 나면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남은 게 뭔데? 야, 왜 이렇게 사람이 계산적이냐? 한때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 잘 해결되면 다시 합칠 거고. 당신이 합친다 뭐다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뭔 소리야. 그럴 마음이 없다니. 나는 자나 깨나 자기 생각뿐인데. 그런 사람이 카톡 프로필 사진은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는 걸로 잘도 바꿔놨더라. 사업적으로 이혼 결정한 건 줄 알고 난 당신 처음에는 믿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당신 말 더는 못 믿겠어. 야, 그거는 당신이랑 나랑 위장 이혼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문제 생길까봐 미리 수를 써놓은 거야. 적군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라 그런 말 몰라? 너까지도 일부러 속인 거라고. 내가 마음 아프지만 다른 여자랑 친한 척 굴고 있었던 거잖아. 왜 떡하니 그런 사진을 프사로 남겼겠냐? 뻔히 네가 볼 거 알고 있었는데. 헛소리하지 마. 어딜 끝까지 거짓말이야. 내가 봐도 상관없었기 때문이겠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너 일단 정말 오해 풀고 잘 생각해봐. 괜히 법적으로 우리도 얽히는 일 생기고 싶지 않잖아. 집정 팔기 어려우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든 융통해서 보내보고. 사업 망했다고 해도 아버님이 그래도 벌 던 사이즈가 있는데 이름으로 대출받고 이런 거 가능할 거 아니야. 잘 꼬드겨 보라고 좀. 난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꺼져.
야, 너 진짜 후회한다. 나중에 내가 성공했다가 잘 풀리게 돼도 너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고. 괜찮겠냐? 꺼지라고 했어. 꺼져 좀. 전 남편이 연락을 취해오더니 집을 팔고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로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환멸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가족들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어쩜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뿐인가 싶었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시더니 문득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딸, 사실 나 사업 망한 거 아니다.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니? 그럼 설마 잘 풀릴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안 망했는데 망했다고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면 건강 악화돼서 사업 접게 됐다는 말이 죄다 거짓말이야? 건강이 악화된 건 맞지만 사업은 매각한 거고 다른 곳에 자리 잡기로 했어. 더 좋은 목에 자리 잡아서 크게 열 거니까 망했다기보다는 회복해서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지. 그러면은 오빠랑 언니들이랑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왜 망했다고 하고 투자도 실패했다 한 거냐고. 우리 대가족 건사하느라 내가 힘들게 달려왔잖니. 니들 엄마 떠나고 나서 내가 어린 것들 키운다고 돈 버는 거에만 열중했더니 제대로 사랑도 주지 못했고 돈으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들다 보니 결국 가족이라기보다는 돈과 돈으로 얽힌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않니? 몸이 아픈데도 찾아오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정말 내가 바닥을 쳤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르고 걸러서 남는 그 사람들만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다. 세상에 아빠. 그러면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도 다 그런 뜻이었어? 언젠가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던 게 그런 얘기였냐고. 그래, 너가 식당이라면서 모진 고생하면서도 이 아빠 원망 한마디를 안 하더구나.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만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아빠. 듣고 보면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아서 대출만 받고 아빠한테 손 벌리기만 했던 못난 딸이잖아.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아빠가 해준 것들로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만 지냈던 철없는 막내딸이 나야. 대학교 졸업하고도 자리 못 잡고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편하게 인생 산 대가 치른 거지. 그리고 아빠 말대로 사람이 바닥을 쳐야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도 덕분에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지. 그 자식이 너한테 했던 말들 이제 갚아줄 때가 되지 않았겠니? 아무리 인간이 염치가 없어도 너랑 나랑 살고 있는 이 작은 보금자리까지 팔아치우고 자기한테 보태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나도 그 얘기 듣고 정말 눈앞에 있었으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치고 싶더라. 아빠, 이제 건강만 회복하자. 그러고 나서 식당 차리게 되면 내가 거기서 뼈를 갈아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게. 나 이제 식당 일에 자신도 붙었고 아빠 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다. 네가 내 사업 물려받아야지. 내가 모든 거를 너한테 전수해주고 그러고 나서야 죽을 테니까 너는 절대 걱정하지 말거라. 아빠, 우린 힘든 일 많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빠 건강에 신경 쓰고 앞으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말고 여유를 갖고 살자고. 네 말이 100번 맞다. 우리 막내딸한테 또 한 번 이 아빠가 배우는구나. 그렇게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업이 사실 망하지 않았다는 진실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하루하루 힘들다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아빠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전보다
더 큰 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다시금 제게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자기 아버님 사업 재개 축하해. 난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장모님도 없이 홀로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고 일하신 철인이시잖아. 진짜 믿고 있었어. 헛소리하지 마. 그런다고 떨어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아빠한테 와서 울며불며 사정도 하고 갔거든. 근데 친자식이라도 가차 없더라.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한테 아빠가 왜 도움을 베풀어야겠냐고 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 아냐? 야, 이러지 말자. 내가 홧김에 막말하고 나쁜 말도 뱉는 사람인 거 알잖아. 돈 때문에 우리 끈끈한 사이가 깨져서야 되겠어? 자기가 이러면은 나 마음이 정말로 찢어진다. 마음 찢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 애인이랑 희덕거리고 있더만. 프로필 사진에도 나 열받으라고 남겨놓은 것들 죄다 봤거든. 당신이라는 사람은 변할 리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실 똑똑하게 알게 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아버님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사실 사업 이미 회복했고 쇼핑몰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 광고도 찍고 있을 정도라니까? 아이고 그러셔? 하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이만 끊어. 여보. 아니, 자기야. 나 사업 진짜 회복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념으로 다시 결혼하자. 앞으로 내가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릴 일 절대로 없게 해줄게. 앞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난 네가 없는 게 제일 행복해. 이 미친 쓰레기 새끼야. 뭐? 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5년이 지났어. 그런데 잠깐 떨어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 너 애인 생겼냐? 헛소리하지 마. 애인은 네가 생겼지. 그래. 너 어디 딴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구만. 야, 너랑 나랑 위장으로 이혼하긴 했어도 여전히 부부 사이야. 그런데 감히 나를 기만하고 그새 또 딴 놈을 사귀고 있었다고? 야, 이 미친년아. 나는 식당일 바빠서 연애질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너랑 내가 왜 위장이혼이야. 그냥 이혼한 거지. 진짜 마음 한 번만 돌리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로 잘해준다잖아. 나도 성공했다니까? 장인어른 도움 필요 없이도 이제 자립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각자가 잘 살자고. 왜 자꾸 질척거리고 난리야. 짜증나게. 자꾸 연락하면 신고할 줄 알아. 여보 자기야. 우리 자기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제발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매달려오는 전 남편의 구애를 걷어차버린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식당 일에만 매진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식당을 물려줄 후계자로서 저를 이미 점 찍어둔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 때 가족을 외면하고 돌봐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꺼지라는 아버지의 분노에 대꾸할 말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뻔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꺼지라고 한 이후에도 종종 식당에 나타나서 제게 재결합을 하자면서 치근덕거려 왔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힘들다고 부인 버리고 이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재결합 소리를 하냐? 장인어른. 장인어른까지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혼한 거는 전략적인 이혼이었어요. 위장 이혼이었다니까요. 괜히 누군가가 파산하거나 이럴 때 부부 사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놈이 이혼해놓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 만나면서 탱자탱자 연애 생활이나 즐기고 있었냐? 너가 하는 짓거리 우리 딸도 알고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말했지만 남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 편부터 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집사람밖에 없다고요. 헛소리 마. 너 이미 다 들통났어. 이미 새 살림 차린 것도 아빠가 조사해서 다 밝혀냈다고. 그것조차도 남들 속이려고 그런 거야. 우리 계약상으로만 결혼한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 여자한테 내가 다달이 돈 주면서 가짜로 결혼 생활 유지해달라고 한 거라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데 뭔 가짜로 결혼까지 하면서 난리인데?
네가 무슨 첩보원이라도 되니?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더 창피당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더 창피당할 일이 뭔데? 나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야. 당신이랑 장인어른한테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네 조사해뒀다고 말했잖아. 그랬으면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될 텐데. 장인어른 저 조사에서 뭐 나온 거라도 있습니까? 저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올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그냥 사는 망난이겠지. 지금 결혼한 와이프한테도 현혹해서 광고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쪽한테도 또 대출 내게 해서 사업 잘 나가는 척, 회복한 척 광고에 대고 나한테도 재결합 빌미랍시고 찾아온 거잖아.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앞으로 또 식당에 찾아가서 이러면 영업 방해죄는 물론 지금 와이프한테도 알려줄 거니까. 자기야, 사실대로 내가 다 고백할게. 정말로 내가 지금부터는 진실만 말할 테니까 좀 들어줘. 내가 실은 사채를 썼는데 아주 위험한 놈들이라서 나 쫓아다니고 있어. 그 사채 빚 가지고 도박했는데 불리는 것도 실패해서 장기까지 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면 나 회생할 수가 없어. 지금 나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안 건져주는 격이라니까? 나 이대로 정말 죽어야 만족하겠어? 응? 당신이란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거짓말하면서 나랑 아빠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알게 된 마당에 잘된 일이다 싶네. 제발 이대로 죽어주라. 제발 좀. 여보, 나 정말 잘할게.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 정말 죽게 생겼다고. 나가라고. 이 자식아 나가. 얘들아, 이 인간 좀 당장 끌어내.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놈 마누라한테도 알릴 테니까. 결국 직원들의 제지와 함께 쫓겨나게 된 남편. 그 뒤로도 저를 찾아왔다가 마누라에게 들킨 것은 물론 경찰에게 경고까지 받고서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오고 있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엇보이니 도움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식당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며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버지와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탐욕스런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단순히 우직하게 성실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도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